자, 이번에는 정치 관련 기사인데요. 어제 청와대가 국민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내놨는데 지금 연속해서 답변을 내놓고 있죠. 그런데 어제 내용도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서울신문입니다. 청와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필요하다. 민심을 빌려서 일 안 하는 국회를 압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당 해산 관련 국민청원에 이어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국민청원에 어제 답변을 내놨어요. 이번에는 정무 비서관이요. 그러면서 여론이 지지하고 있다. 뭐 이렇게 밝히면서 필요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된다라고 사실상 청와대가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자 한국당 바른미래당 국민청원을 정쟁 도구로 전락시켰다. 반발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으로 연일 국회 압박이다. 야당 상권 분립을 무시하는 거다. 이렇게 또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제 답변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많은 국민이 국회를 걱정하고 있다. 그래서 국회 파행 책임론 제기하면 야당을 질타한 거예요. 그러자 한국당은 문 대통령 탄핵 청원은 국민 마음이라 이야기할 수 있나? 그러니까 국민청원에 오르는 게 다 국민 여론이고 국민의 마음이다. 이렇게 청와대가 말을 하니 한국당이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문 대통령 탄핵 청원도 있는데 그럼 그거 국민 마음이냐? 이렇게 또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바른미래도 입법부 위협한 거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관련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대통령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주권자의 입장에서 일해주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회가 대답해야 합니다. 현재 계류 중인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이 이번 20대 국회를 통해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여기 뭐 만평도 있네요. 여기 뭐 갑자기 VAR 축구 얘기가 나왔는데 뭔가 누구의 향해서 레드카드를 뭐 이렇게 딱 던졌어요. 게다가 이 VAR 본 거죠. 근데 그 VAR 내용이 뭐 철저한 모니터링 통한 뭐 국민소환제 도입이 시급하다. 이렇게 또 심판이 결정되는데 보니까 국회였군요. 만화가.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재영 전 의원. 네. 어제 상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전 개인적으로는 전 대의민주주의를 더 선진국으로서 추구를 해야 된다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과도한 직접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좀 저는 반대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거는 뭐 제 그 가치가 그렇다는 뜻이고 또 한 가지 이제 문제되는 거는 뭐냐면 근데 지금 이 내용들이 나온 그 이유가 왜냐, 왜 이 시점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냐. 물론 국회가 지금 파행을 하고 있고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들이 매우 이제 화가 나셨다. 따라서 딴 이제 선출직 소환할 수 있는데 왜 국회의원만 놔뒀느냐. 이건 우리가 이제 응징하자. 이런 이제 메시지가 나오는데 저는 그래서 표현이 이거군요. 민심을 빌려 이런 거겠네요. 요 의미겠네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매우 부적절한 부분이 한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째, 청와대가 나서서 이거를 한다. 이런 부분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정무수석과 그 다음 날은 정무비서관이 합쳐서 이제 팀을 이루어서 계속 이제 연일적으로 이렇게 연일 지금 뭔가 압박을 하고 있어요. 있는데 근데 이 뉘앙스를 보면은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필요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뉘앙스를 보면은 지금 야당 압박용으로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청와대가 직접 야당을 압박하는 수단을 쓰고 있기 때문에 매우 부적절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정무수석이라는 거, 그러니까 정무실이라는 게 뭡니까? 국회하고 소통하라는 게 정무실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건 소통을 안 하고 국회를 압박하고 있으니 또 자신들의 주어진 업무를 벗어난 매우 정치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 아까 화면에서도 보셨지만 지금 정무비서관이 대통령도 소환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 소환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탄핵 얘기를 한 건가요? 탄핵 소추 제도를 말한 건가요? 아마 탄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아시지만 탄핵은 국회에서 하는 거거든요. 아시지만. 그런데 지금 국민이 소환해서 대통령도 소환할 수 있다라는 건 저거야말로 가짜 뉴스예요. 그러니까 정무비서관이 나와서
저 스크린에다 대고 대통령도 소환하는데 왜 저 국회의원을 소환 안 하냐, 못하게 하느냐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 매우 부적절한 것뿐만 아니고 이건 굉장히 선동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저건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재용 조대님께서 아주 지금 청와대를 굉장히 아주 호되게 지금 질책을 했어요. 예, 오기영 변호사. 예. 정무비서관, 정무수석이 그 이틀에 걸쳐서 발언을 했는데, 일단은 정치적인 발언 자체가 이제 그 할 수는 있는데, 내용이 이제 어느 수준에서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 대한 지적으로 또 이해가 되고요. 우리 이재용 전 의원 말씀 중에 부분적으로 공감한 것도 있고요. 다만, 지금 이제 국민들 속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일하는 국회, 또 책임지지 않는 국회 이런 것에 대한 이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당 해산 관련해서도 저 자유한국당 해산 183만 명인가, 그리고 그 다음에 민주당 해산 38만 명인가, 이게 상당히 적은 수의 인원이 아닌 거죠. 그런 점에 대해서 원론적인 답변으로 좀 했으면 될 텐데 너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살이 붙다 보니까 오해를 유발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국회의원 소환제 이미 박주민 의원이나 몇몇 국회의원이 직접 법안으로 나와 있습니다. 법안은 지금 발의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점에 대해서 또 국민들이 여러 가지 여론조사 과정 속에서 표현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반영해서 하자고 그러는데 그까지는 좀 청와대 설마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은 충분히 발언할 수 있고 그런 책임을 지는 것들은 필요한데 다만 여러 가지의 그런 여론이 있었다라는 점을 좀 보여주는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윤용걸 전 대표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청와대가 저렇게 나서는 게 나는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딱 세 마디만 하면 됩니다. 청와대부터 아쉽고 참담하고 부끄럽다. 이렇게까지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불신하고 소환제까지 얘기 나오는 거는 청와대부터 책임이 크다. 우리부터 좀 반성하겠다. 이렇게 하고서 정무수석실은 야당하고 대화하는 자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낮은 자세로 대화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 저 야당을 저렇게 공격하는 태도? 저는 더 대화를 더 하겠다는 건지 그런 점에서 좀 안타깝습니다. 전체적인 청와대의 약간 기류인가요? 그러면? 그 청와대 기류가 야당을 좀 더 대화하고 물론 뭐 야당이 무리한 거 많죠. 국회에도 좀 들어왔으면 좋겠고 어거지 요구도 많고 한데 뭐 거친 말도 좀 종종 하고 그렇죠. 뭐 거짓말도 하고 근데 그거 달래는 게 청와대 정무수석실 일 아닌가요? 그거 해야 되는데 오히려 공격을 하고 있으니까 진짜 추경이 급하긴 급한 건지 우리 민생 현안 법률 통과가 급한 건지 저는 이런 참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두 가지 좀 더 덧붙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국회의원 소환제를 도입해서 정치가 개혁된 나라가 없습니다. 이게 후진국 국형 제도인데. 그러니까 도입을 해봐야 뭐 정치상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오히려 정치가 거네요. 나빠가지고 도입한 나라들이 대다수고 민주주의 선진국 절대 다수는 국회의원 소환제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사회적 토론이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임기가 4년 이렇게 국회의원이 헌법상으로 고정돼 있기 때문에 그냥 법을 도입한다고 해서 국회의원 소환제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많이 피력하는 의견들이 개헌 사항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헌법을 손질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대통령 소환제를 빼놓고 국민 소환제 얘기할 수 없듯이 이런 부분도 청와대가 같이 얘기를 해줬다면 좀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덧붙입니다. 뭐 오늘 네 분 말씀 들어보니까 약간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건 아니다. 조금 아쉽다. 뭐 이런 분위기로 말씀들을 해주셨네요. 알겠습니다.